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에 1차 컷오프가 있죠. 본선에 오를 5인 중 유력 주자로 꼽히는 신진그룹의 한 분입니다. 서울 송파갑의 초선 의원 김웅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오늘 비전 발표는 어떻게 준비하신 대로 잘 마무리됐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짧던데요. 그랬어요. 예. 예, 오늘 뭐 비전 발표하는 거 보니까 개파 정치 얘기하면서 한심하다 이런 발언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지금 뭐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힘 안에 지금 뭐 개파로 움직이는 의원은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최고가 좀 뜨니까 지금 또 개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또 개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참 개파로 가지고 우리 당을 다 망치신 분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뭐 이준석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준석 그 최고 뒤에 뭐 제가 이준석 최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이준석 최고 뒤에나 저 뒤에는 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홀홀단신입니다.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견제하려고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당대표 뭐 나가시니까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 당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변화입니다. 변화를 하려면 가장 확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그 어찌됐든 저희 당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인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당을 중도와 실용으로 끌고 가기에는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컷오프가 목요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룰이 이제 50대 50이니까 예. 김웅 의원이 뭐 어렵지 않게 살아남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건 또 뭐 지켜봐야 됩니다. 그 50% 국민 50%에서 예. 사실은 저희 당 지지자하고 무당층으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100% 저기 당원 여론조사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긴장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컷오프 이후에 이게 이제 본선 룰은 7대 3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언론에서 분석하기를 민심과 당심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특히 책임 당원의 대부분이 그 60대 이상의 고령층이고 영남에 몰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심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예. 어차피 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정한 그 정치적인 그런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하지만 저희 당 그 당원들께서는 뭐 민주당 당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좀 전략적인 사고를 해주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후보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서 유리한 후보를 뽑을 것인지를 두고 아마 갈등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를 언급하기도 했고 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노장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신구 대결 양상을 띠는 것처럼 뭐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은 사실 좀 신진 그룹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거죠. 오히려? 예. 그렇죠. 그 어찌 됐든 간에 신진 그룹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일단은 기대를 가져주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자꾸 본인들은 올드보이고 상대는 영보이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건 참 고마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젊은 층에서 특히 이준석 전 최고가 조금 치고 나가서 여론조사를 보면 예. 김문구 의원이 약간 거기에 대해서 보면 민심에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뭐 섭섭하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저는 뭐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우리 당을 변화시키겠다고 나온 것이고요. 예. 꼭 당선이 안 되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또 이준석 최고나 우리 김은혜 후보가 나오면서 변화가 이제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예, 그 부분은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제성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전 최고가 뭐 20, 30대 젊은 남성을 대변하는 건 좋은데 너무 반페미로 간다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네. 할당을 다 없애겠다. 뭐 청년 할당도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김웅 의원은 청년 공천 할당을 주장하셨으니까 예.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 일단 능력 있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을 거면 뭐 IQ 검사에서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치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세상을 좋게 만들려면 이미 세상이 충분히 좋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을 게 아니고 세상이 안 좋은 사람들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그게 저는 정치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할당제는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나왔던 그런 어떤 공정의 원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보나 철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오히려 그게 공정이죠. 일정 정도 할당을 해주는 게. 예, 그럼 청년 어느 정도 할당해주고 여성도 어느 정도 할당합니까? 공천에서 지금 의원님의 보관은? 지금 당연히 그걸 하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새로운 그런 소외 계층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라이더들이랄지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 중에서도 특수 형태의 그 일종의 그러니까 자영업에 가까운 그런 그 노동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 그 계층들을 좀 포섭하는 작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에게도 좀 열어줄 생각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저희 당의 지금 최승재 의원께서 지금 46일째 손실보상을 주장하시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농성하고 싸우고 계시거든요. 예. 그게 결국 그런 분을 우리 당에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겠죠. 그런 정치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계층의 그리고 그 약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데려오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선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분들이 이제 뭐 나경원, 이준석, 김웅, 주호영 이렇게 네 사람인데 예. 나경원, 이준석, 김웅은 수도권 출신이고 주호영만 영남 출신이란 말이죠. 그럼 나중에 표가 갈려서 수도권 세 사람은 주호영 의원이 어부지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나온 거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당에서 제가 알기로 그 흔히 TK라고 말하는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 이준석 최고가 제일 잘 나오고 있고요. 아하. 그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크게 과대대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영남권에 계신 당원들은 오히려 지역보다는 당의 승리에 더 목이 마르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전략적인 투표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 단일화 이슈는 열어놓는 겁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일단 첫 번째 단일화를 위해서 출마하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겠죠. 예. 네, 근데 저희나 뭐 이번에 뭐 나오신 분 김은혜 대표나 김은혜 의원이나 저나 이준석 최고나 사실 뭐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의 변화 그리고 내년 대선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예. 내년 대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의원님께서 대선 후보 경선을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50대 50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50대 50으로 돼 있을 텐데 그러니까 100%를 바꾸자고 주장한 이유하고 과연 바꿀 수 있을지 가능성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저희가 이긴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국민 경선 100%를 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보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대선도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 여론에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번 대선 과정은
점점 큰 과정이 될 거거든요. 예. 외부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고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그 국민 여론에 따라서 선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뭐 당신과 민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민 경선 반대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예. 그 논리대로 따지면 민심이 바로 당심인데 그럼 뭐 국민 경선으로 해도 그게 당원 경선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앞뒤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이게 당원을 바꾸는 거 지난 4월 22일 날 저희 그 제1차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차기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은 따로 뽑자, 분리선출하자라는 내용으로 당원을 이미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지난달에 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 당원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 지난번에 저희가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었을 때 저희 당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승리고 예. 저희 사실 한 4번 진짜 크게 지고 나니까 예. 저희 당원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모든 분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겨달라지 어떻게든지 우리 당의 뭐 정말 정통 적자를 키워달라 그런 목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100% 국민 경선제를 하는 것은 당 내 주자보다 당 바깥에 있는 주자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니야.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당 외부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 당에 데리고 와서 우리 당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했던 부분인 뭐 공정과 정의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그 이미지와 그분의 그 정신을 좀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니 선거 때 되면은 우리가 보면 당원 배가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럼 당연히 이 중요한 선거 때 좀 더 많은 인물들을 모으는 게 맞지. 예. 그분들을 왜 배제합니까? 그렇다면 선거 앞두고 당원 배가 운동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당원들의 그 권리가 희석되는 것인데 예. 그런 것은 사실 앞뒤말이 안 예. 맞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입당할 것이냐 이 문제는 결국은 뭐 차기 지도부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일 텐데 김웅 의원이 당대표 되면은 윤 전 총장 입당이 조금 수월해지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뭐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니고 예. 윤 총장이 만약에 들어오려면 우리 당이 진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쉽게 말해서 본인이 그 구속을 시켰던 두 대통령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 뭐 앵커님도 보시기에 그게 들어오기 쉽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되면 사실은 본인의 대의 명분에도 맞죠. 이 당은 정말 많이 바뀌었으니 내가 가서 한번 도와주겠다라고 들어오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윤 전 총장의 자명은 언제쯤 끝날까요? 저희 전당대회 끝나면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전당대회 끝나면. 예. 예.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저기 퇴임하셨을 때 예. 그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문자 한번 보내긴 합니다. 그 이후로는 말씀을 나눈 적이 없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윤 전 총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또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 이게 일단 의원님이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었잖아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저희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반대가 아니고 예.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변화하시고 당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중진으로서의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또 대한노인회에서 정계에 은퇴하라라고 또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목소리들, 그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감수성을 조금만 좀 키워주시면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총선 불출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출마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저는 뭐 당대표가 되면 불출마하겠다고 했고 그 이유가 대통령 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다. 예. 다음번에 불출마하는데 내가 공정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였습니다. 예, 당대표가 됐을 땐 불출마하겠다. 예. 그런데 뭐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워낙에 섭섭하게 여기고 계셔서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거를 극복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 이번에 김웅 뽑아달라고 한마디 호소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정말 어려운 경제 위기 난입니다. 정말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국민의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걸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당대표는 저는 김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저 김웅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었습니다.